이런 계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전 국민이 속고 있는 문제의 계란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오늘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69 새 김순자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관리에 정말 진심이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산책도 거르지 않으시고 몸에 좋다는 제철 채소와 과일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근육을 지켜야 한다며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꼭 드셨지요. 마트에서도 아무 계란이나 사지 않으셨습니다. 포장지에 1등급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고 영양 가득한 사료를 먹였다는 광고 문구를 꼼꼼히 읽으시며 가장 비싸고 좋은 것만 골라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마트에 가시면 예쁜 포장지를 보시고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며 편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며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한 줄 아시고 소화제를 드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천이 38도를 훌쩍 넘기며 온몸이 덜덜 떨리는 오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마치 칼로 찌르듯 뒤틀리고 화장실을 수십 번이나 들락날락 하셔야 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아들이 급하게 차를 몰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아들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심한 식중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모넬라균이라는 이름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균은 주로 오염된 계란이나 닭고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 위력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2024 년 한 해에만 살모넬라 식중독이 58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합치면 무려 204건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의 열흘에 한 번꼴로 누군가가 계란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식중독의 절반이 넘는 52%가 바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세균 번식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하면 세균도 따뜻하면 활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겨울에 움츠렸던 식물이 봄에 쑥쑥 자라듯이 세균도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식중독이 단순한 배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며칠 고생하다 회복이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여러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조금만 더 늦게 병원에 오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병실에서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비싸고 좋은 계란만 사 먹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자식들한테 걱정만 끼쳤습니다. 하며 억울해 하셨지요. 옆에 계시던 아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화려한 포장지와 광고 문구는 사실 우리를 속이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계란 껍데기 위에 아주 작게 적힌 숫자에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사오셨던 그 비싼 계란도
사실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최악의 환경에서 나온 계란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했지만 그 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세균의 위험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장을 보실 때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위험한 계란의 종류와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명품 계란을 3초 만에 골라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물 한 컵만 있으면 이 계란이 상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공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어디에 보관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독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장을 보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계란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계란 껍데기 끝자리에 사라고 적힌 것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계란을 사면 껍데기에 숫자와 영어가 섞인 10자리 코드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이 숫자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맨 앞 4자리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 중간 글자는 어느 농장인지 알려주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힌 딱 한 자리 숫자. 이것이 바로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이 마지막 숫자가 4번이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닭은 평생 가로세로 20cm도 안 되는 좁은 철창 속에 갇혀 살았다는 뜻입니다. 20cm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 한 장 위에 닭 한 마리가 평생을 사는 겁니다. 날개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흙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채 평생 알만 낳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닭도 똑같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자란 닭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닭의 몸에서는 코르티코스테론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닭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 군대가 무너지면 어떤 적이든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닭은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에 감염되기가 훨씬 쉽고 그 닭이 낳은 계란 껍데기에도 균이 묻어나올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오게 된 원인도 바로 이 4번 계란 때문이었습니다. 겉포장에는 건강한 닭이 나왔다고 화려하게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에 찌든 닭이 낳은 위험한 계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포장지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계란 껍데기 끝자리 숫자가 4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세척란을 산곤에 방치하는 행동입니다. 계란을 깨끗하게 씻어서 파는 세척란은 겉보기에 참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원래 큐티클이라는 아주 얇은 천연보호막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계란이 입고 있는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갑옷이 바깥에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물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갑옷이 완전히 벗겨져 버립니다. 갑옷이 사라진 계란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방어 없이 세균 공격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으로도 세척란은 반드시 10도 이하의 시원한 곳에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마트에서 시원하게 보관되던 계란을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차가운 계란을 따뜻한 실내에 꺼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계란 표면에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날 안경을 쓰고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면 안경에 김이 서리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물방울이 바로 세균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수천 개나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부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물방울이 맺히면 껍데기 위에 있던 세균들이 이 물을 타고 기공을 통해 계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세균이 계란 안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장 보관하던 세척란을 실온에 단 2시간만 두어도 살모넬라균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다른 가게에 들르고 집에 오면 금방 2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에는 세균 증식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마트에서 계란을 사신 뒤에 장바구니에 넣어둔 채로 한참 동안 다른 곳을 들르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계란 안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척란은 반드시 사는 즉시 시원하게 옮기셔야 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심히 하는 습관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냉장고 문 쪽에 계란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문 안쪽에 계란을 꽂아두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당연히 거기에 보관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냉장고 문 쪽은 계란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고 닫게 됩니다. 아침에 우유 꺼내고 반찬 꺼내고 물 꺼내고 그때마다 차가운 공기는 빠져나가고 집 안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온도 변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안쪽 선반은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문 쪽은 마치 시소를 타듯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차이가 반복되면 계란 껍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대문에 금이 가면 도둑이 들어오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문을 여닫을 때마다 발생하는 덜컹거리는 진동도 큰 문제입니다. 계란 안에는 노른자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알끈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진동이 계속되면 이 알끈이 약해져서 노른자가 껍데기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노른자가 껍데기에 닿으면 부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른자는 영양분이 풍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균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셈이지요. 결국 김순자 어르신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닭이 낳은 4번 계란을 사서 상권에 방치했다가 온도 변화가 심한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신 겁니다. 3가지 위험 요소가 겹치면서 건강을 위해 드셨던 계란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냉장고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문 쪽에 계란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계란의 실체를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뚫고 기력을 되살려줄 최고의 계란을 찾아낼 차례입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핵심 결론은 난각번호 끝자리가 1번이나 2번인 계란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계란 껍데기 맨 끝 숫자가 1번이라는 것은 닭들이 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놀며 햇볕도 쬐고 흙도 밟고 스트레스 없이 자랐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번은 비록 실내이지만 닭장이라는 감옥 없이 넓은 바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란 환경을 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닭은 면역력이 아주 강합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균을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닭이 낳은 계란도 세균 오염으로부터 훨씬 안전하고 신선합니다. 여러분, 마트 직원의 눈치가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란 상자를 열어서 껍데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포장지에 적힌 동물복지라는 글자보다 껍데기에 박힌 숫자 1과 2가 훨씬 더 정직한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치 한번 보는 것보다 병원에 한 번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고생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찬 맹물 한 컵으로 신선도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소금물 같은 복잡한 준비물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릇에 찬물을 가득 채우고 계란을 살며시 넣어보세요. 바닥에 옆으로 찰떡같이 누워있다면 그것은 산란된 지 얼마 안 된 최상급 신선 계란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만약 계란이 바닥에 닿아 있긴 한데 한쪽 끝이 약간 들린 채로 서 있다면 이것은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계란이 물속 중간에 떠다니거나 아예 수면 위로 풍선처럼 둥둥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계란 내부에서 부패가 시작되어 가스가 가득 찼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왜 뜨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계란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가 풍선처럼 계란을 위로 띄우는 겁니다. 이런 계란은 가열해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즉시 버리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계란 하나 아끼려다가 병원비 수십만 원을 쓰시게 되면 그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세워서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계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약간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둥근 쪽에는 기실이라고 부르는 작은 숨구멍 주머니가 모여 있습니다. 이 숨구멍이 위로 가야 계란이 신선하게 숨을 쉴 수 있고 내용물이 상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 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해서 계란에게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냉장고 안쪽 선반이 계란에게는 가장 안락한 명당 자리입니다. 여기에 뾰족한 곳을 아래로 해서 보관하신다면 평소보다 2배는 더 신선한 상태로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계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계란 껍데기에 닭똥이나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으면 찜찜하셔서 물로 씻어 넣으십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씻는 순간 계란의 천연 갑옷인 큐티클층이 파괴됩니다. 갑옷이 사라진 계란은 세균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조금 찜찜하시더라도 보관할 때는 그대로 두시고 요리하시기 바로 직전에만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깨끗함이 오히려 세균을 초대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 3가지를 선정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기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어도 안전한 소비기한은 냉장 보관만 잘하셨다면 유통기한보다 약 2주 정도 더 깁니다.
하지만 날짜만 믿고 드시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물 테스트를 해보시고 바닥에 가라앉는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날짜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신선도가 훨씬 정확합니다. 질문 2입니다. 1번 계란이 4번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은가요?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기본적인 영양 성분은 사육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 있습니다. 좁은 곳에 갇힌 닭은 몸속에 독소와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1번 계란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소 때문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질문 3입니다. 흰색 계란과 갈색 계란 중 무엇이 더 좋은가요? 이것은 닭의 깃털 색깔에 따른 품종 차이일 뿐 영양이나 신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흰 깃털 닭은 흰 계란을, 갈색 깃털 닭은 갈색 계란을 낳을 뿐입니다. 색깔에 구애받지 마시고 껍데기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습관으로 만들어야만 진정한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실천의 시작은 마트에서 계란 코너를 마주할 때부터입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와 1등급이라는 글자 대신 우리는 이제 계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계란 하나를 꺼내어 껍데기에 적힌 10자리 코드의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1이나 2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건강한 계란을 찾으신 겁니다. 그 다음 맨 앞 4자리 숫자가 오늘 날짜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면 신선도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차 안온도가 높은 날에는 계란이 땀을 흘리지 않도록 최대한 시원하게 운반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집까지 30분 이상 걸리신다면 보냉백이나 아이스박스를 챙기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세척란은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도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집에 도착하셨다면 주방에서 신선도 테스트를 바로 진행하십시오. 커다란 그릇에 찬물을 가득 채우고 사오신 계란을 하나씩 넣어보십시오. 바닥에 가라앉아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있는 계란은 오늘 바로 드셔도 좋은 보약입니다. 물 위로 둥둥 뜨는 계란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테스트를 마친 계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냉장고 문 쪽이 아닌 가장 깊숙한 안쪽에 보관하십시오.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조리 직전에만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 계란을 깬 후에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계란 껍데기에 묻어있던 균이 내 손을 통해 다른 채소나 도마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가급적 반숙보다는 노른자까지 단단하게 익힌 완숙 형태로 드시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숙이 맛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삶으실 때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최소 10분 이상은 더 삶아 주셔야 합니다. 10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살모넬라균이 완전히 죽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삶은 계란은 바로 찬물에 담가식히신 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껍데기도 잘 벗겨지고 보관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을 깨실 때 그릇 가장자리에 탁탁 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껍데기 조각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껍데기에 묻어있던 세균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 가볍게 한 번만 치시고 양손으로 갈라 여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모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하실 때 다른 음식 냄새가 강한 것 옆에 두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란 껍데기에는 미세한 구멍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주변 냄새가 계란 안으로 스며들어 맛과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마늘이나 김치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과는 떨어뜨려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계란을 원래 종이 포장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이 포장이 냄새를 차단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퇴원 후에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란 하나 사는데 껍데기 숫자까지 확인하는 게 유난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마트에서 1번 계란을 단번에 찾아내는 선수라고 자랑하십니다. 물 테스트를 통해 신선한 계란만 식탁에 올리니 가족들도 계란 맛이 훨씬 고소해졌다고 좋아한다고 하시더군요. 경로당 친구분들에게도 직접 물 테스트를 시연하시며 계란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동물복지 인증 계란, 유기농 계란, 무항생제 계란 등 종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있는 계란은 정부에서 직접 농장을 점검하고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마크가 없더라도 껍데기 끝자리가 1번이나 2번이라면 충분히 좋은 계란입니다. 무항생제 계란은 말 그대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키운 닭의 계란인데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유기농 계란은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넓은 공간에서 키운 것으로 가장 비싸지만 가격 대비 영양소 차이가 크지 않으니 형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도 껍데기 마지막 숫자가 4번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인증이 없더라도 1번이나 2번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드셔도 괜찮을까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한 개만 드시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2-3개까지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최신 의학계의 견해입니다.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식탁에 보약인 계란을 어떻게 하면 독이 아닌 진짜 약으로 먹을 수 있는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다 나누지 못한 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만큼 꼭 기억하셔야 하는 핵심을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을 보실 때 화려한 포장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계란 껍데기 마지막 숫자 1번과 2번만 고르시고 4번이라고 적힌 계란은 아무리 비싸도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집에 오시면 찬물 한 컵에 계란을 넣어보십시오. 바닥에 누워있으면 기력을 보충해줄 진짜 보약이고 물 위로 떠오르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셋째,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해서 냉장고 문 쪽이 아닌 가장 깊숙한 안쪽에 보관하십시오. 이 작은 보관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기분 좋은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응급실에 실려오던 그 힘든 기억을 이제는 완전히 털어버리셨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신선한 1번 계란을 정성스럽게 익혀 드시며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경로당에 가실 때마다 친구분들에게 계란 껍데기 숫자 확인하는 법을 강의하시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 건강한 웃음을 보니 저 또한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집어드는 계란 한 알에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 바로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의 근육이 되고 뼈가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소중한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그 안의 계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쌓아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배운 이 귀한 내용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이웃과 친구의 건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계란 하나도 제대로 고르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활기차고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